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강한 테슬라가 시총 1위 등극, 주식 분할 아마존도 올랐는데 테슬라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 금일 바이든과 파월이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라고 알려드리겠고요. IDRA 9,000톤 기가프레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1분기 전기차 침투율 급증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은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한 0.4에서 0.6%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주에 워낙 큰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좀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하락의 이유를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5월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 그러니까 유럽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1%나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근 7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락은 유럽의 물가지수 상승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계속해서 유가는 110불대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수입을 금지하겠다, 올해 말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유일하게 강했던 주식은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6월 6일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20대 1로 주식 분할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마 뭐 다음 주에요.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죠. ECB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페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죠. 유럽도 이에 맞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0년 만에 실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뭐 경제력이 강한 국가는 독일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노란색 선을 보면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7.9%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역시 이렇게 독일의 물가 지수와 함께 연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금리 역시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10년 동안은 제로 금리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하얀색의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뭐 7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실제로 반영이 될 거라고 지금 게리 블랙은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과 바이든의 뭐 회동이 있었는데요. 행정부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준 의장을 만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뭐 4년으로 상당히 짧죠. 물론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시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중장기로 보면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견해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이렇게 회동을 강행할 만큼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 페드의 정책과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물가 안정과 경제의 생산성 증대에 힘쓰겠다고 했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페드의 정책은 뭐 향후에 나올 경제 지표 데이터와 물가와 관련된 데이터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6월과 7월에는 계속해서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매월 FOMC 회의 때마다 페드에서 발언하는 그 뉘앙스, 그러니까 경기와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긴축과 관련된 그 뉘앙스가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때그때 발표 때마다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그것을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6월, 7월 달에는 그래도 5월보다는
좀 그 영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근원 PC 지수,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지수 같은 게 좀 피크를 치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물론 유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지수는 그래도 괜찮다. 물건값이 비싸도 물건을 사주고 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유가도 많이 내려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때는 역시나 좋은 주식, 좋은 회사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5월과 일부에서는요 연준이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예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금리를 관리를 해서 시장에 현재와 같은 타격을 주는 거는 좀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장을 보자면 오늘은 뭐 아마존, 구글, 뭐 퀄컴, 디즈니 이 정도가 괜찮았나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었고 아마존이 4.4%나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마존의 오늘의 상승은 뭐 20대 1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고 6월 6일 날 이렇게 주식 분할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뭐 찬성은 4억 2,400만 표, 반대는 뭐 100만 표 수준으로요. 훨씬 더 찬성이 많네요. 자, 테슬라도 충분히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자, 아마존이 4.4% 오를 때 테슬라는 0.1% 빠졌습니다. 최근에 두 주식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 관련된 비즈니스에 의해서 상당히 비즈니스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비안에 뭐 거액을 투자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이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 1등주로서 뭐 주가는 뭐 매크로 상황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기업 자체는 훌륭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존과 테슬라가 시가총액 자리를 바꾸는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마존이 5등이고 테슬라가 글로벌 6위로서 아마존이 테슬라보다는 더 큰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향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테슬라가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영역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1등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자리를 바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존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걸 보면요, 테슬라도 주식 분할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급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4월 뭐 1일부터 이렇게 쭉 내리 빠지다가 5월 말경부터 이렇게 뭐 크게 한 3일 정도 크게 반등을 주었었죠. 3일 동안 반등을 줄 때 그동안의 4월 이후부터의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3일 연속 크게 양봉으로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 하락 추세선 아래로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은 또 밑꼬리를 또 길게 단 하루였으니까 뭐 내일부터의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렇고, 제가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항상 나스닥의 10,000포인트부터 1,700포인트 사이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 계속해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 뭐 0.18% 소폭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기술적 흐름으로는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오늘 보여주었고, 이제 6월 달이 왔죠. 6월 달에는 테슬라의 주식 분할, 그러니까 8월 달에 있을 주주총회와 관련된 프락시 스테이트먼트가 뭐 6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식 분할 이슈도 설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기가 상하에도 이제 6월부터 정상화가 된다고 하니까 6월 달 주가 지수는 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지만 그때 뭐 한 차례 흔들리고 그래도 좀 더 견고한 모습을 5월 달보다는 보여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물론 2분기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에 부침이 있었죠.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미주호 증권이라는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 특히 테슬라의 대표적인
증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1,400불에서 최근 1,000불로 하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에서 2분기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이 되면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미주호증권은 목표가 1,400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격동의 시장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기가베를린의 생산 확장과 공급망 개선으로 3분기, 4분기에 강력한 리바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베를린은 뭐 7월 달부터 원래 2교대 근무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벌써 5월 달부터 이미 2교대 근무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 하반기에 빠른 수준에서 뭐 한 달에 뭐 10,000대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가져갈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홀말스 카달로그 이 트위터 분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죠. 이 두 개 공장의 마진율이 아마 기가 상하이랑 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프리먼트 공장보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마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거죠.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를 쭉쭉 뽑아내면서 테슬라의 뭐 그로스 마진이 거의 30%까지 이르렀는데요. 기가 베를린, 기가 오스틴도 자, 그 정도의 상하이의 마진율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은 내년 말이 되면 거의 각각 한 50만 대 캐파에 이르를 거예요. 연간 50만 대 캐파에 이르게 되면은, 자, 기가 상하이 같은 공장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좋아질 테슬라죠.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도요, 테슬라라는 주식에 눈을 뜨면서 장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30%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죠. 뭐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트위터 인수라든지 정치적 성향과 관련돼서 자, 뭐 안 좋은 퍼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매크로 전반적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역시 많이 빠진 거고요. 이를 기회 삼아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테슬라를 뭐 1조 3천억 원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뭐 2등, 3등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엔비디아 주식들도 뭐 1,700억, 뭐 660억 뭐 이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테슬라가 정말 넘사벽으로 사람들이, 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도 투자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 다 함께 자 겪어내고 있다,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을 더 밝게 할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IDRA, 즉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공급 업체죠. 자, 이렇게 기가프레스 기계가 보이는데요. 기가프레스는 뭐 130여 개의 부품들을 그냥 한 번에 뭐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접 과정을 훨씬 줄이고 용접용 로봇을 훨씬 더 줄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와 생산 설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의 언더바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0톤 이상의 기가프레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 IDRA에서 지금 테슬라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9,000톤급을 자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9,000톤급 기가프레스의 제작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이거는 뭐 부품은 다 만들었고 기가프레스를 지금 조립하는 과정에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기가프레스의 색상을 보면 흰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대표적인 색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할 기가프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종환 유튜버님께서는, 자, 이러한 기가프레스는 반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 ASML에서 만드는 노광기나 다름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SML에서 만드는 노광기라는 장비는 뭐 TSMC나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이 되겠지만 이런 장비를 아무한테나 납품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 정도 되는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만 납품을 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장비 역시 뭐 대당 뭐 몇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장비를 쓸 수 있는 업체한테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프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IDRA라는 업체 역시 지금 글로벌의 유일한 기가프레스 뭐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장비를 공급해줘도 쓸 수 있는 업체가 드물다는 겁니다. 테슬라 말고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폭스바겐이 최대한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이 캐스팅이라고 하죠. 뭐 알루미늄 뭐 주물 같은 거를 다른 뭐 금속들과 배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온도로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가 프레스에서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레시피랑 최적의 온도, 최적의 압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에요. 지금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고 함부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레거시 카메이커,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나 다른 뭐 GM,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현재 기존의 로봇 용접 장비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노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 선비를 함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싼 기계를 함부로 들여놓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을 다룰 만한 기술과 지금 노하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아마 사이버 트럭의 제작에 쓰일 건데요. 내년 뭐 하반기에나 사이버 트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도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강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 수준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리고 급락하는 동안 일론 머스크의 뭐 트위터 딜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을 밝힌 것, 그러니까 자기는 뭐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 때문에 주가 하락이 모두 일론 탓이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처럼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라는 뭐 위대한 CEO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비싸다라고도 얘기했었고요. 1000불이 넘어갈 때. 그리고 그때도 시장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었었죠. 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가능성을 아직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예언들이 가장 뭐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도 Dreams come true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것은 지구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좋다는 거죠. 현재 화석연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가 글로벌 1위 뭐 시가총액 기업인데, 테슬라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죠.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아람코를 넘어서서 1위가 되면은 지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속한 뭐 비즈니스,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AI, 뭐 테슬라 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죠. 이런 것들의 사업의 그런 포텐이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제가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람코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있어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다 잘하기 때문에 아람코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델 한 대를 만들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그러니까 생산 하드웨어를 많이 뽑아내는 거, 수율이 높게 많이 뽑아내는 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비안도 최근에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사 조직 변경을 이렇게 단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생산량도 이렇게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김규식 트위터님께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잘하는 건 올림픽에서 역도와 체조를 동시에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역도 선수가 체조를 잘하기 쉽지 않고 체조 선수가 역도를 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뭐 현실에 뭐 대입을 해보면요. 하드웨어 설계 회사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인텔과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도 M1 칩을 만들면서 지금 하드웨어 설계 회사가 뭐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드웨어 생산은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TSMC, 삼성, 팍스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 유수의 업체들이죠. 뭐 거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고 소프트웨어 제작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1등만 하더라도 1, 2, 3등만 하더라도 자, 글로벌 뭐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뭐 EV 차량을 제작을 하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엄청난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생산 지옥에 빠져 있을 때 테슬라는 지금 올해 150만 대 가까이 뽑아낼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AI 자율주행 그리고 EV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레거시 업체의 라이센스로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업계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테슬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핸드폰에는
iOS나 안드로이드가 쓰이듯이 EV에는 테슬라 오퍼레이팅 OS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EV 침투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경우 1분기 배터리 EV 등록이 5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뭐 그래프를 보시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뭐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배터리 EV는 전년 동기 대비 5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친환경차 침투율이 벌써 뭐 13%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캐나다와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 EV 침투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모두 다 잘하는 회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생산까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 테슬라에 계속해서 좋은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6월과 7월 빅스텝 금리 인상 0.5%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건데,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한 25만 대 이하로 지금 인도량을 예상을 하면서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1분기 31만 대만큼 판매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 어떻게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것입니다. 자, 앞서서 아마존의 주식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을 봤듯이 테슬라 역시 8월 정도에 주주총회 때 주식 분할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요인이 많고요. 하반기 말로 갈수록 테슬라의 뭐 AI 능력, 자율주행 능력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시기만 한다면은 좋은 수익을 주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역시 본업에서 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위기 시 더 담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적절한 현금 보유. 제가 적절한 현금 보유 뭐 30%씩 항상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도 항상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수하려 할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모두가 매도하려 할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의 현금 흐름이 감당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 활용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남으셔가지고 좋은 주식 수익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 20년도 금방 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문구를 달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반지의 제왕 멤버들이죠. 2001년에는 이렇게 젊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자, 어느 정도 뭐 중장년층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프로도의 프로도님의 변화가 상당히 좀 크네요. 그죠? 많이 좀 나이 든 모습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꽃미남, 뭐 순수 청년이었는데 좀 이렇게 이제 변하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20년도 금방 간다는 겁니다. 자, 20년 이렇게 즐겁게 사시다 보면 금방 가고, 좋은 수익률, 테슬라 투자로 좋은 수익률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자, 20년 뒤에 이렇게 친구분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는 휴일이죠. 선거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니까 투표 잘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